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두 마음의 경계에 서다. 콜록. 소녀는 기침을 토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일어난 소녀의 머리맡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한 꿈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는 소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달빛이 비추는 낡은 누각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에 이끌리듯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구해준 노승이 가부좌를 한 채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불경 소리에 소녀의 끔찍했던 꿈의 기억은 희미해져 사라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깊은 밤을 가득 울리던 불경 소리가 멈추자 눈을 감고 있던 노승이 천천히 눈을 떠 소녀를 바라봅니다. 노승은 소녀의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손자국을 바라보며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내 짐작은 했다만 어린 것이 어찌 이리도 악독한 저주에 걸렸단 말이냐. 악독한 지고 어린아이한테 어찌 이렇게 사악한 주술을 부렸단 말이냐. 노승은 겁에 질린 소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소녀는 노승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사람이 아닙니까? 다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노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 것한테 어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단 말인가. 노승은 울먹이는 소녀의 안타까운 모습에 불상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사악한 기운이 잠들어 있단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 너에게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주술이 완성되지 못하고 깨어지면서 사악한 기운의 파편 조각들이 내 안에 남아 널 괴롭히는 것 같구나. 노승의 말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녀의 물음에 노승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고는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당분간은 마음을 편히 먹고 몸을 회복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거라. 알겠느냐? 노승의 말에 소녀는 불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디 부모님과 동생의 복수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노승의 치료로 회복된 소녀는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 연매의 고목은 따리를 틀고 소녀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소녀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어린 동생과 함께 웃고 뛰놀던 행복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너털웃음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동생의 해맑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워 소녀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이내 부모님과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녀의 눈앞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소녀를 노려보았고 어머니는 찢어진 입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동생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소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우리를 죽였어. 복수해야 해. 저들을 죽여야 해. 부모님과 동생의 원혼들은 소녀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며 음산한 죽음의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소녀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원혼들은 더욱 강하게 소녀를 올가매며 가두었고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소녀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듯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 소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소녀는 노승을 찾아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노승은 괴로워하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소녀는 노승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괴로워하는 소녀를 보며 노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연매의 고목은 그 어둡고 강렬한 기운으로 서서히 소녀의 의식을 탐하며 빠르게 소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녀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어둠을 방치할 수 없었던 노승은 결국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소녀 안에 잠들어 있는 연매의 고목을 개화시켜 요괴의 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소녀를 놔두면 연매의 고목이 완전히 개화하여 소녀를 집어삼키고 악귀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악귀가 된다면 죄 없는 사람들이 소녀의 손에 끔찍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소녀 또한 어둠에 잠식되어 피에 굶주린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노승은 소녀가 어둠에 완전히 잠식당하기 전 소녀 안에 잠들어 있는 연매의 고목을 봉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봉인을 위해서는 고목을 완전히 개화시켜야 했고, 그렇게 되면 소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요괴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연매의 고목이 검붉은 꽃을 피워 소녀를 완전히 집어삼켜 소녀가 악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노승은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리고 소녀를 부릅니다. 애써 밝은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 소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노승은 다시 한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둠의 파편들을 더 늦기 전에 제거해야만 한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연매의 저주를 풀어야만 한단다. 연매의 저주가 담긴 고목을 개화시켜 그 파편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승이 말을 하다 멈추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요괴로 살아가야 한단다. 요괴가 된다는 말에 소녀가 당황한 얼굴을 하자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내 안의 어둠은 내가 봉인할 테니 넌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 된단다.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봉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다. 내 마음속 분노와 증오가 커질수록 봉인은 약해지고 어둠이 다시 널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노승의 말에 소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이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자 따스한 기운이 소녀의 몸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몸은 검은 기운에 휩싸였고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이 돋아났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본 노승이 불경을 외우자 노승이 쥐고 있는 염주에서 눈부신 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이 소녀의 몸을 감싸 안았고 몸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누군가 자신을 내면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녀의 눈앞에는 시퍼런 달빛 아래 거대한 연매의 고목이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고목 아래에는 한 소녀가 얼굴을 무릎에 묻고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울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순간 울고 있던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뒤틀린 가지 사이로 흉측하게 생긴 악귀가 흘러내리는 침을 닦으며
소녀를 향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키가 소녀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자 소녀의 몸은 공포로 뻣뻣하게 굳어갔고 소녀의 눈앞으로 부모님의 죽음, 무당의 잔인한 의식,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증폭되어 소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소녀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길게 자라나고 손톱은 날카롭게 길어졌으며 소녀의 눈동자는 붉게 변하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얀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변화에 흡족한 미소를 짓던 아키는 음흉한 눈빛으로 소녀의 몸을 훑으며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감히 어린 영혼을 더럽히려 하다니. 아키가 정신을 잃은 소녀를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안개와 어둠을 뚫고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소녀 앞을 가로막고 소녀에게 다가오는 아키에게 염주를 휘둘렀습니다. 물러가라! 아키야! 노승이 염주에서 금빛 섬광이 일어나 어둠을 몰아내며 소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녀를 감싸 안은 금빛 섬광의 빗줄기가 아키를 덮치자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줄기로 인해 아키가 물러나는 듯 했지만 이내 찬란한 금빛을 암흑이 집어삼켰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 노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과 아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아키의 힘은 노승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노승은 아키의 공격을 막으며 생각보다 강력한 힘에 당황해합니다. 소녀에게 깃든 연매의 저주가 이토록 강력했단 말인가. 연매의 저주의 파편이 소녀의 깊은 한을 먹이 삼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노승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지쳐 비틀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 아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키의 압도적인 힘으로 인해 노승은 연매의 고목을 완전히 정화하여 봉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아키가 소녀를 완전히 집어삼켜 소녀와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연매의 고목을 향해 봉인 주문을 외웠습니다. 노승의 주문에 고목을 둘러싸고 있던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희미한 잔상을 남겼고 정화되지 않은 어둠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승이 고목을 봉인하자 소녀에게 다가가던 아키는 고목의 힘을 잃어버려 휘청거렸습니다. 노승이 고목을 봉인한 것을 알아챈 아키가 소녀를 향해 다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오거라. 넌 나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아키가 소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노승이 염주가 번개처럼 날아와 아키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하찮은 마음을 떨가 어디 감히 사람을 해치려 드느냐! 노승의 일갈에 염주는 아키의 목을 조였고 눈부신 금빛 섬광과 함께 아키의 목이 끊어져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키를 처리한 노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릅니다. 이제 고목만 처리하면 이 모든 게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소녀를 바라봅니다. 소녀의 길어졌던 머리카락과 날카롭던 손톱, 그리고 하얗게 변하던 얼굴은 평범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제 모든 게 끝이 났구나. 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단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지만 그 순간 스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소녀가 노승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한국 요괴 시리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분귀, 두 마음의 경계에 서다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음 편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